4년입니다.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5월 6일 날 안대희가 국무총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청문회에서 걸렸습니다. 5개월 동안 16억 원의 정관예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래서 착수금을 한꺼번에 몰려서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착수금을 다 돌려주고, 아니 돌려주는 게 아니라 기부하겠다. 그래서 4억 7천만 원을 기부하겠다. 그렇지만 여론은 돌아서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사임합니다. 조국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틀 지나는 거죠. 안대희 사퇴 처신 깔끔하게 했다. 안대희를 추천했던 김기춘 물러가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 이렇게 말했던 조국이, 10년 전에 이렇게 말했던 조국이 오늘날 10년 후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 검사장 출신 변호사인데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1급 블랙벨트를 가지고 있어서 검찰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토대로 다단계 유사수신 가상화폐 코인 사기 금융사건 및 형사사건에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전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 50억 정도의 자산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를 그냥 시가로 따지면 이것에 대개 한 50%에서 100% 정도를 시가로 가면 더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75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되는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지고 따지고 보면 이런 자산가가 다 금수저 출신 아니야. 이런 자산가가 가난해서 밥 3끼 먹기 어려운 삶의 비통함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민주당에서 25만 원 국민지원금을 하자. 이렇게 일종의 기본소득처럼 그냥 누구라도 다 주자. 4인 가족에 100만 원을 주자.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대상도 따져보고 기본소득은 그냥 다 주는 거죠. 돈 많은 사람 뭐 1000억 이건 뭐고 1000억 자산가건 뭐 몇 조 자산가건 이재용도 다 25만 원씩 주는 겁니다. 다 주자.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없는 사람만 줘야지 왜 있는 사람을 주냐 이렇게 생각하죠. 기본소득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뭔지는 나중에 얘기하겠어요. 왜 다 줘야 되는지. 선별 비용이 들질 않아. 그냥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뭘로 줘요? 지역화폐로 주는 거야. 그리고 소멸시효가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3개월 아니면 5개월 1년 내에 다 써라. 그것도 골목 상권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권이 살아나잖아. 얼마나 좋아. 그걸 이해를 못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기재부를 먼저 개혁해야 되는 거야. 국민지원금 지급하기 전에 기재부부터 개혁해야 돼. 기재부를 뜯어내야겠다. 기획예산처를 따로 뜯어내야겠다. 왜냐하면 홍남기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장관이 말을 안 들어. 대통령 말을. 이 빌어먹을 장관.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박은정 남편이 이제 문제가 되죠. 이종근 변호사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답변합니다. 날짜를 잘 봤어요. 3월 29일입니다. 3월 29일 날 조국은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 여기 그 둘째 패러그래프였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두 검찰총장 이게 모두 검찰총장 하에서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과 검찰을 나와서 자기가 전관 예우를 받았던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나와서는 불이익을 받은 게 없잖아. 나와서도 불이익을 어떻게 받아? 나와서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이 조국의 이 말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말이 되는 걸로 이해하게끔 말을 해. 그 대단한 그 재주야 그것도. 조 대표는 또한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전관예우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을 받은 고액을 위해 이익을 보는 건 아닌가? 라고 반문했어요. 정관예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어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을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서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정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개념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게 정관예우지 여기서 벗어난 것은 정관예우가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 그래서 두 사람 입장문을 보시라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 입장문은 박은정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내가 다 봤어요. 앞서 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은 최근 1년간 4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전 검사장이 작년 퇴직한 후 변호사로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일었다. 이거는 이해찬이 공직자, 특히 정치인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죠. 서민들의 삶을 의식해라. 서민들의 삶을 의식하지 않은 것은 다 뭐야? 변호사가? 그것은 부당한 거죠. 한국인 정치인의 연봉이 4,214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3천만 원대라고 하는 데도 있어서 중간치인 조선일보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상위 0.1%는 얼마냐? 연 10억 정도의 연봉이 있는 거예요. 9,880만 원 정도 되면 9억 8,800만 원 정도 되면 그것은 상위 0.1%여야 돼. 근데 이 사람은 1년에 41억을 벌었어요. 상위 0.1%가 아니라 0.01%에 해당.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를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조국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괜찮다. 오늘 날짜, 어제 날짜죠. 박은정 남편 논란에 조국, 국민 눈높이 안 맞지만 괜찮다는 거죠. 조국이 뭐라고 했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나 후보 본인에게는 결함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봅시다. 박 후보의 배우자가 다단계 사기범 변호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 수임료가 전관예우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관예우인지 왜 따지기 않아? 따지기 전에 아니 개념도 설명했잖아. 전관예우의 개념 정의를 내렸잖아. 거기에 부합하냐 안 하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하지. 그걸 따지기 전에 눈높이에 맞지 않아. 그걸 기본 전제로 따지지 않는 걸 기본 전제로 전관예우가 정의가 무엇인지 따져서 전관예우에 해당된다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그 자체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다단계 가해자를 주로 변호했다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대다수는 사기 피해자 몇백 건을 저가로 수임해 피해자 변론을 한 것으로 안다. 물론 가해자도 변론했는데 피해자도 변론을 훨씬 많이 한 것이 확인된다고 언급했다. 가해자도 변호했고 피해자도 변호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블랙벨트를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도 하고. 야, 이거 진짜 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다단계 사기 범죄 관련해 검찰 내 1급 블랙벨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을 다 같이 대리했어. 그것이 확인돼. 보도 이후 이 변호사가 가해자 쪽 수임을 다 그만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두둔했어. 돌아버린 거지. 리우님, 가끔씩 들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많이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깨우쳐 주셔서 건강하세요. 네, 리우님 감사합니다. 돌아버리겠는 거지. 자, 이해찬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내가 이해찬을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의식해라. 가구당 순자산이 3.9억 원이에요. 3억 9천만 원이었어요. 금년에 작년 말에 통계청에 나오면 그렇습니다. 기대수명은 사상으로 감소했어요. 경제력이 떨어지면 기대수명도 줄어듭니다.
통계청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보고한 거예요. 보고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다시 조사했습니다. 5분위로 하지 말고 10분위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근데 100분위로 하면 더 정확하죠. 근데 100분위는 통계청에서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긴 할 텐데 공개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 들어가서 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이겁니다. 1분위는 순자산이 마이너스, 2분위서부터 3천만 원, 3분위 7천만 원, 4분위 1억 3천만 원, 5분위 2억, 6분위 2억 7천만 원, 7분위 3억 8천만 원. 이게 순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채 다 빼고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순자산입니다. 마지막 제일 부자에 속하는 10분위를 봅시다. 18억 9천만 원이에요. 근데 18억 9천만 원의 전체 소득의 점유 비율이 43.5%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이걸 아셔야 돼요.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거야. Inequality. World Inequality Report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토마 피케티 교수가 그 파리 경제대학에서 교수를 하는데 이 양반이 불평등 지수를 만들어서 세계인들에게 공개합니다. 나라마다. 미국은 45%예요. 우리는 얼마라고요?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 통계청 통계니까 정확하겠죠.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43.5%입니다. 상위 10% 소득이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미국이 45%를 차지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강의에도 했었는데 46%. 43. 아까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43.5%라고 했잖아요. 거의 토마 피케티가 만든 것과 거의 비슷한데 한국은 미국보다 더 불평등한 나라가 토마 피케티에 의하면.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불평등도가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냥 46% 계속해.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 떨어지고 바텀 50% 라인이 이 청색 라인이 올라가야 되거든. 점점. 그래서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은 몇 퍼센트이냐 이게. 이 불평등 퍼센트지가 얼마나 되느냐. 30%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달라지지만 조금씩 달라지죠. 하지만 30%에서 40%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30% 내에 있어요. 그게 선진국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떨어뜨리지 못했어요, 지금. 조국은 누구인가? 문재인과 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보았듯이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서 사회적 불합리에 눈을 감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종근 변호사가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1년에 41억을 벌었어요. 목전의 이익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10년 전에 자기가 안대희 대법관인 출신이죠. 안대희가 총리 임명하는데 5개월에 16억을 벌었다고 낙마했다. 깔끔하게 낙마시켰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10년 후에 자기 이익 앞에 41억을 1년에 벌은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서 사회적 불합리에 눈을 감아요. 언제 그랬어요? 윤석열 총장이 서울지검장이 돼서 자기를 대통령 시켜주겠다. 한국판 케네디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냥 프리패스 시킨 바로 그거.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서 사회적 불합리에 눈을 감는 성향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냐.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플러스님 진보 언론은
조국 신당을 검증 안 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조국 신당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3번째 슈퍼 함께 축하해 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성향이 똑같습니다.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서 사회적 불합리를, 이런 사람이 전관예우가 판을 치고 있는데, 전관예우라는 거 뭐예요?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는 거잖아요. 전관예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쉴드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전관예우입니다. 이거는 전관예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정치를 하면서 이걸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관예우로 받은 이 불로소득은 그 부부가 합의해서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고, 박은정 후보는 그 자신은 깨끗하지 않냐, 흠이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지켜줘서 같이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불로소득으로 얻은 그 전관예우 금액을 정해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라. 그 불화와 같은 뭐가 있어요? 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사회적 불합리에 대해서 눈을 감는 성향이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몇 번씩 계속 하잖아. 그래, 베이즈 정리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베이즈 정리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계속 그래왔잖아. 확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깨끗하잖아. 네가 불로소득으로 한 거 정리해라. 그 대신 정리하면, 그 대신 박은정과 함께 내가 사회의 이 모든 부조리에 대해서 내가 정리하겠다. 사회 불합리, 사회적 부조리, 이런 걸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부조리한 건지도 몰라요, 지금. 그걸 실드치기에 여념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조국은 왜 정치를 했느냐? 왜 정치를 나오냐? 이 사회의 흡혈귀들이 피 빨아먹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안가품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수 없어요. 바로 눈앞에서 전관예우 이 비리, 전관 비리죠. 이게 나왔는데 그걸 보고도 그걸 실드 쳐. 이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왜 조국을 비판하는지 알겠습니까, 이제? 슬슬 거짓말해. 진실을 말하지 않아. 이런 놈들이 어떻게 국회에 나가서 정치를 하냔 말이야. 국민은 이런 사람들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불쌍해서 사적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줄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공적으로 나온 이상 더 이상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신당을 만드는 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신당은 잘못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조국은 사회 부조리를 정리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봤잖아. 자기 민정수석실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 더군다나 자기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서 뻔히 보이는 이 잘못을, 뻔히 보이는 사회적 부조리를 감싸고 있잖아. 이런 미친놈을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걸 따라다니는 놈은 도대체 뭐야 이게. 이재명, 추미애, 김용민, 송영길을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 이 세계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정치를 시켜야 돼요. 조국은 안 됩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불법행위, 부조리, 불합리, 이거 하나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놈이 어디 가서 뭘 한다는 거야?